진짜요? 이제부터 핸드폰이에요.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죠? 네. 핸드폰은 제가 일단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저는 지금까지 쓴 전화 97년부터 썼는데 지금 만들어진 기준이 다 97년이에요. 그리고 결과, 유해성에 대한 결과는 2000년 이후에 주로 나오는데 이 호주의 텔레스타라는 회사는 핸드폰도 팔고 뭐 다른 것도 팔고 그래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데를 비교할 수 없어요. 핸드폰 사용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방사선 노출을 줄이시는 팁을 문자로 전송해요. 이 팁의 내용은 이 세계보건기구가 휴대전화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해서 통화 중에 휴대폰을 머리와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오. 그리고 전화 횟수와 통화 길이를 제한하시오. 수신 강도가 좋은 곳에서 전화기를 사용하시오.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뭐 자사 핸드폰을 산 사람한테 보내요. 이거는 WHO가 이런 권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보험사, 세계 2차 보험사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뭐 1차 보험인데 로이드사 같은 이 회사는 되게 다국적이에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 로이드사는 무선 기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해요. 이런 걸 보상하기 시작하는데 보험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스위스의 알리 2014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전자기량, 이게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는데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6가지 주요 위험 중에 하나로 이 그 핸드폰 전자 방사선을 얘기하면서 이게 감옥병을 능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전자방해하는 위험은 응급 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고 과거에 성면을 포함한 그런 거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는 제외합니다. 이 핸드폰 전자파에서 나오는 그 건강상 위해 이런 거를 자기네가 그냥 일반 보험으로 적용하는 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핸드폰 전자파 뭐 여러 가지 전자파. 근데 여러분 이게 방사선은 제가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이거는 방사선은 에너지가 높아서 불안한 물질이 안정된 상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전리 방사선, 우리가 주로 인공 방사선이나 또 다른 방사선에 나오는 우라늄, 뭐 토륨에서 나오는 이런 그 방사선을 전리 방사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게 계속 뭐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 붕괴를 하면서 안정상태를 찾고 그 과정에서 높은 방사선을 방출을 합니다. 이걸 전리 방사선이라고 나머지는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사실 방사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지금 핸드폰에서 이용하는 게 이 마이크로, 뭐 이거를 그냥 한국말 하면 초단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마이크로파,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 뭐 전자레인지가 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으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돌리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지금 뭐 조금 그보다 낮은 거는 라디오 이런 게 다 무선을 이용한 거예요. 무선 주파수를. 그래서 이 오븐이라든가 또 핸드폰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나 감마레이 같은 것이 여기에 지금 전리방사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뭐 우리가 약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원적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빛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나머지 마이크로파 이런 거, 전자파, 이게 그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일렉트릭 매그네틱 레디에이션 타입이에요. 여기 다 이걸 그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핸드폰,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를 다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세가야 할 때는 방사선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배를 올 때 높아집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더 높아져요. 에너지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끄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귀에다 대고 통화하면서 나오는 방사선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흡수가 된다고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이거 지금 5살 아이, 10살 아이, 어른 이렇게 해요. 근데 성인이 하루에 30분 이상, 여러분 다 30분 이상 여기 있습니다. 3시간도 쓰는 사람 있어요. 10년간 핸드폰을 사용하면 내암 위험이 2배 높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10대는 10년 이내에 내암 위험이 4~5배 높아집니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아요. 왜냐,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 에너지가 다 이렇게 작은 애는 더 많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몇 살 아이가
핸드폰을 받았을 때 이게 머리하고 두개골에 이 방사선 에너지가 쫙 퍼지는 걸 모델링을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10배 높다. 그리고 얘는 핸드폰을 켰을 때 머리에 들어오는 방사선 에너지 안 껐을 때 그럼 켜가지고 여기다 대는 순간 내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쥐 가지고 실험했는데 여기에 노출된 세포와 노출되지 않은 세포를 보면은 세포가 다 개사되고 있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 그 연구에서 확인된 거를 이 사이트에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정자수. 저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불임이 많은 거 이런 게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남자들이 바지 주머니에 핸드폰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쓰면 이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핸드폰을 사용하는 남자의 정자수가 비사용자에 비해서 30% 적고 정자수가 그리고 하루 4시간 사용하는 남자는 정자수가 비사용자에 비해서 40% 적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전자파 방사선이 정자에 손상을 준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런 연구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뭐 3D 모델링 한 거예요. 아이한테 이게 핸드폰 방사선이 노출돼 어디까지 이게 에너지가 전달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뭐 또 이 역시 아이 했을 때 막 귀 이런 데 다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를 3D 모델을 한 거고 이 남자 주머니에 넣었을 때 생식 기간하고 골수에 피폭이 된다는 거를 모델링을 한 거고요. 이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예요. 그래서 7개월 된 엄마 7개월 된 태아를 가지고 엄마한테 이게 뱃속에 말하자면 이 방사선을 흡수할 수 있는 안테나를 이 앞에 이렇게 계속 노출을 시키면은 9개월 됐을 때 여기에 그 태아의 그 머리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피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3D 모델링이고요. 얘는 벌집 있잖아요. 벌집에 그 꿀벌 아니에요. 일벌에게 얘는 불과 그냥 10분만 이 핸드폰 방사선을 쪼인 거예요. 10분. 그냥 그랬더니 얘가 10일 동안 집을 못 찾아. 10일 동안 이 충격으로 벌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실험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뉴스가 났어요. 여러분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의 결론이에요. 이 기사를 아주 잘 쓰셨어요. 여기에 미국에 이게 보시면 임신 중 핸드폰 와이파이에 방출되는 자기장 비전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유산 위험이 2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이 이해가 또 안 가는데 미국 카이즈 퍼머넌트 이런 메디컬 센터에서 실제로 임신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라고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80명인가 900여 명은 실험을 했더니 이거를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기기를 이렇게 차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 분석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노출량이 많은 대상군은 저공군하고 비교했을 때 유산 위험이 24%까지 상승하고 실제 유산은 10.4%로 나타났다는 거. 이걸 왜 해? 이렇게 했어요. 왜 이 사람을 가지고 직접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팀은 이제 이것을 줄이는 몇 가지 이제 디렉션을 얘기했는데 그건 지금 제가 나중에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면 중에 와이파이 켜지 말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엑스트 대학에서도 남성 1492명 대상으로 했더니 정자수가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다. 이런 연구 결과는 10가지를 종합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노출 빈도수가 낮은 남성은 난자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게 8% 전체 정자 비율이 50에서 85%였는데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남자는 이게 8% 가까이 떨어졌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과 와이파이에 관한 10가지 주요 사실을 이 인바이러멘털 헬스 트러스트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말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모든 휴대전화와 무선 장치를 무선 랩탑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사선을 방출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무선 장치는 실제로 무선 주파수라고 하는 일종의 비전류 방사선을 송수신하는 양방향 마이크로파 이런 거고 이 기계를 통한 방사선은 옛날에 그냥 이게 기계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자연 상태 있었잖아요. 그런 방사선은 자연 전자기장판으로 수십 배가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한 기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사선은 우리의 뇌와 몸에 침투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대고
노트북을 쓸 때 방사선이 머리를 이동하고 무선 노트북을 사용할 때 우리의 복부, 가슴 부위, 뇌에 침투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계속 무선 와이파이 노트북을 쓰면. 그리고 이 휴대전화 무선 장치는 그냥 쓰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기지국에 그 무선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얘가 움직이는 동안 방사선을 방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핸드폰을 가만히 놔둬도 배터리가 짧잖아요. 제가 이거 하고부터는 진짜 너무 끔찍이 핸드폰이 싫어져가지고 이거를 그 와이파이도 끄고 전 또 LTE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LTE 그 셀룰폰 그것도 껐어요. 근데 플레잉 모드로 하면 아예 전화가 안 되니까 그 두 가지를 끄니까 어제 배터리가 나갔는데 보통 하루에 다 쓰고도 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집에 오니까 7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이 작동하는데 배터리도 짧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쓰더라도 계속 그거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몸으로 심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무선 장치에는 사용자가 장치와 사용자 간의 구비를 지정하는 사용자 설명서가 있어요. 있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거 피아이 같은 곳이고 이 같은 모아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되게 웃겨요. 그게 보통 한 약 8인치, 20cm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20cm 떨어져 전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 1인치만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이런 설명서 지침이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은 아니잖아요. 왜냐? 이런 무선 장치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절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선형 방사선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뇌와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제가 여러 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뭐 고환이나 난소의 전염으로 이어져서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의 연방 지침보다 수십만 배 낮은 수준에서도 뇌 기능을 변화시킨다고. 연방 기준은 굉장히 높게 측정하고 우리는 뭐 그 기준도 전혀 없다고 봐요. 그리고 휴대폰과 무선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은 공식적으로 암과 연결된다고 WHO가 인정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그래서 휴대전화나 무선 방사선을 2급 B 가능 인간 발암물질로 WHO가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랐죠. 막연히.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왜냐면 휴대전화를 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암과 무선 방사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2011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계속 연구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5년에는 200명이 넘는 과학자하고 의사가 유엔하고 세계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긴급적인 어떤 그 방지책을 해야 된다는 걸 촉구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뭐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여러분 전혀 모르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는 옛날 버전이라는 거예요. 1996년.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처럼 무선 장비가 많지 않을 때.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다 사실 랜선을 통해서 했잖아요. 상하고 어린이용은 광고를 금지했고 핸드폰에 대해서 모든 핸드폰을 이어폰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이어폰이 딸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왜 딸려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럼 아이폰은 훨씬 더 좋은 이어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흡수 설명 같은 건데요. 라벨링을 부착을 하는 거죠. 이게 나온다는 이런 걸 부착을 하는 거. 어린이의 사용 제한을 하고 모든 핸드폰 사용자가 직접적인 무선 전파가 주의될 경우에요. 이스라엘은 유치원은 노 와이파이 구역이에요. 그리고 뭐 유선을 선택할 걸 공부하고 뭐 아이들에게 핸드폰 강도 문제나 이런 걸 하고 있고 벨기에는 법률로 시행을 했는데 실전에 이만 아동 아까 뭐 설명한 아동용 핸드폰 이런 거는 아예 판매하는 문화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다 여기 똑같아요. 필리스랑 바스카라나 뭐 다 이런 게 있고 7세 이하는 2014년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이런 유사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2013년에 인도 대법원은 이게 아마 주법원인 것 같아요. 주법원에서 생명에 위험한 방사선 때문에 학교나 병원, 놀이터 주변에서 모든 기지국, 물론 우리 기지국 지비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거하기로 한 판결에 손을 들어주고 인정을 한 거죠. 캐나다는 뭐 굉장히 더 다양해요. 그래서 아예 뭐 캐나다 보건부는 실용적인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여기는 아예 18세 미만 전화 사용하는 걸 제한하라 그걸 권장하고 나머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2015년 6월달에는 휴대폰 전자파 방사능이 심각한 공동불금 문제가 되었어요. 이 정부가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90버전이다. 90버전을 얘기하는 거는 이쪽에 캐나다 보건위원회, 캐나다의 보건위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기준은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 두뇌의 표적 조직의 피폭량.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피폭이 되는 부분, 어린이 두뇌 발달에 미성숙한 부분, 열이 안 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 임신이나 정자,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뉴욕도 있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이런 데서 실제로 그 휴대전화에 대한 알 권리를 만장일치로 버클리 통과해서 이 소비자들한테 이런 업체가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휴대전화가 켜져 있고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발생한 수첩 주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거나 브래지어에 집어넣은 경우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거를 웹자보 같은 걸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수립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막 통화를 짧게 해라, 그 헤드셋이나 핸즈프리를 사용해라, 직접 연습 내지 마라, 애들한테 노트북을 찍어라 이런 거를 그 법을 채택해가지고 알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체들도 이런 거를 쓰는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 요 정도 글씨가 보이는데 요만하게 써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 내용 보면 자기네가 이거 1cm 떨어진 거 가지고 실험했다는 거예요. 핸드폰. 그래서 니네가 사용할 때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이거 쓰라. 그거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알았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휴대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방송을 줄이는 방법. 여러분 저기 이어폰으로 핸드폰, 헤드셋 이런 거 꼭 이용하시고 스피커폰 이런 거 사용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스피커폰도 이거 사람들 많은 데서 해가지고 사생활 침해하지 말고 오늘 방금 후배가 전화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가끔 스님이 있을 때 있잖아요. 어떤 업체한테 안정 놓을 때 나 얘랑 친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업체 사람 불러다 놓고 우리 후배하고 통화하면서 친하게 하는 얘기를 스피커폰으로 딱 듣게 하고 나 얘랑 이렇게 잘하나 얘도 사실 나랑 하는 것이지 이렇게 써먹었대요. 나중에 아시네요. 근데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스피커폰으로 한다라고 말 안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이용하는데 진짜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집에 있거나 이런 데 스피커폰 이용하시고요.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때는 쓰지 마세요. 사실은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때는 얘가 이 주파수를 잡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이때 방사선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머리맡에 그런 사람 안 둬요? 거의 대부분 두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암에 들으려고 이제 술을 쓰는 거지, 용을 쓰는 거지. 잘 때는 와이파이를 켜지 마라.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비행기 모드 전화. 이게 되게 좋은데 이 전화도 안 와요. 근데 저는 사실은 밤에 잘 때 카톡 이런 거는 다 모음 처리하고 텔레방 이런 것도 다 모음 처리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다 떨어져 사니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누가 다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유선 전화를 들어놓으려고. 집에 유선 전화 있는 분 혹시 계세요? 그래서 반응인데 저는 유선 전화를 이사 다니다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패키지로 주잖아요. 인터넷.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딱 그런 거에 노출되는 삶으로 계속 확장되어 온 거예요. 다시 집에 유선 전화를 들고 잘 때는 끌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까워서 안 쓰더라도 와이파이를 켜놓은 상태면 계속, 왜냐하면 집 옆에도 막 와이파이를 쓰니까 얘가 막 몇백 건을 받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와이파이 돈 아까워서 못 쓸 때 딴집 거 끊어서 쓸 때 이쪽에 쓰면 그게 끊어져나요. 강도가 좋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만 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거를 끌어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잠궈버리면 잘 때 당연히 공유를 끄고요. 저는 그건 습관화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참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마무리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밤 11시 넘어 10분만 눈을 붙이다가 5시까지 잤어요. 켜놓고 잤네. 4시에 그래서 그리고 이동할 때 핸드폰 사용을 이게 왜냐면요. 여기에 나왔잖아요. 이동할 때 금속을 통해서 이거를 또 주파수를 받을 때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기차, 버스 뭐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데서 저는 그런 생활을 조금 했더니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를 맨날 쓰고 다니까 그 짜투리 정보 이런 거 보면서 사실 자기 생각을 하는 기회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바쁜데 여유는 없고 이런 문화가 나온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수학과 학회 아이들 학회에서도 이런 안전요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써놨잖아요. 그 자동차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사용을 피해라. 왜냐하면 금속을 통해 신호를 얻는 것이 더 어렵고 이때 방송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짧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뉴저지 교육협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 해요. 얘들 이렇게 기획을 쓰게 하거나 이 앞에다 두고 보는 거, 뭐 직접 이런 거 못하게 해라고 얘기하는